저번에도 말했지만 리액트에서 주요한 기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컴포넌트, 두 번째가 훅입니다. 즉 훅까지 배우고 나면 리액트의 핵심 기술은 다 배운 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화면을 만들죠. 화면에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면 화면은 더 이상 최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새로운 화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로파이걸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밑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좋아요가 뜨면서 회원님 매 165명이 좋아한다고 바뀌었죠. 즉 새로운 화면이 렌더, 한국어로 하면 그려진 거예요. 새로운 화면을 가져오는 전통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로 고침이죠. 내가 세로 고침 직접 하든지 아니면 클릭했을 때 웹에서 자동으로 세로 고침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보여주든지 어쨌든 세로 고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로 고침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페이지 전체를 싹 다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있으면 페이지의 모든 것을 세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고침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거 눌렀을 때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굳이 세로 고침 전부 다 해야 되겠어요? 만약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세로 고침 없이 즉각 화면을 다시 그릴 수 있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훅을 사용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훅은 대체 뭘까? 훅은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에서만 쓰는 특별한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 앞에 use가 붙어 있으면 훅이에요. 즉 훅은 리액트 함수 컴포넌트에서만 쓰이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이게 훅입니다. 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useState 훅, 그리고 useEffect 훅, 그리고 기타 훅들, 우리가 직접 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useState 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사용한다, state를. 근데 state가 뭐지? 저번에 프롭스 설명할 때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면서 상태를 영어로는 state라고 한다고 했죠. state는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변수를 말합니다. 컴포넌트의 데이터 저장소가 state예요. 한국어로는 상태라고 하고 영어로는 st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state는 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들어서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히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코드를 보면서 이해해 봅시다. 저는 새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를 만들겠습니다. 간단한 카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카운터는 뭐냐? 누르면 숫자가 증가하는 걸 카운터라고 합니다. 연습용으로 좀 쓰여요. 클래스 네임 앱 안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h1만 하나만 남겨가지고 여기에 앱이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써볼게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그대로 써보세요. 다 썼나요? 예, 다 썼으면 이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버튼, 플러스 버튼 눌러보세요. 증가하죠. 세로 고침 일어납니까? 아니죠. 증가하죠. 여기서 세로 고침 누르면 다시 0으로 돌아와서 다시 증가해요. 이게 카운터입니다. 즉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정확히는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앱 컴포넌트는 새롭게 그려집니다. 다른 말로는 렌더링 됩니다. 다시 순서대로 이해해 봅시다. 플러스 버튼 클릭하면 스테이트로 설정해둔 카운트가 0에서 1로 변경됩니다. 스테이트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했죠? 그리고 앱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 하는데 전체 다 렌더링하면 비효율적이죠? 카운터 부분만 다시 렌더링합니다. useState 훅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코드를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라인, useState 훅을 사용하고 싶으면 리액트에서 임포트 해야 합니다. 우리의 리액트 라이브러리에서 useState 훅을 제공하는데 사용하고 싶으면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앱 안에 변수 선언 부분 봅시다. 이 부분 const 변수, 배열을 리턴 받죠? 리턴 값 여러 개 받을 땐 이렇게 배열로 써서 받는다고 했어요. useState 훅에서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갑니까? 0이 들어갔네요. 0이 들어갔죠? 이건 초기 값입니다. 만약 이걸 5로 바꾸면 옆에 화면 잘 보세요.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카운터가 올라가요. 다시 세로 고치면서 5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운터가 올라가요. 다시 0으로 바꿔줄게요. 즉 카운트라는 const 변수를 데이터 저장소인 state로 등록하고
그걸 변경하는 방법인 setCount 함수를 같이 리턴 받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번 시간까지는 데이터를 컴포넌트 안이 아니라 바깥에 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바깥에 두면 에러 뜨거든요. 에러 한번 읽어볼까요? Hooks can, 이 부분 잘 봅시다. Hooks can only be called inside of the body of a function component. 훅은 함수 컴포넌트 안에서만 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여진 거예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 보면 훅은 그냥 자바스크립트 함수일 뿐이기에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규칙을 제시했어요. 최상위에서만 훅을 호출하라. 반복문, 조건문, 중첩 함수에선 훅을 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컴포넌트에서만 훅을 호출하라.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 린터 플러그인, 정확하게는 ESLint 플러그인 리액트 훅스에서 이 규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 아까와 같이 에러를 일으킵니다. 린터는 에러 체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기 그 한글 아래 한글 쓸 때 뭔가 틀리면 맞춤법 틀렸다고 막 빨간 줄 쳐주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R 빼고 린트라고 하기도 해요. 자바스크립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린터는 ESLint입니다. 이거 ESLint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을 지켜줍시다. 근데 왜 함수 컴포넌트 안에서만 쓰도록 했을까요? 렌더링 해야 되니까. 그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클래스 컴포넌트라고 제가 설명 안 한 컴포넌트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일부러 안 가르쳤는데 거기서도 훅 쓰면 안 됩니다. 함수 컴포넌트, 펑션 컴포넌트 안에서만 써야 돼요. 클래스 컴포넌트 궁금하시면 직접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에서도 클래스 가르친 적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코딩을 쉽게 시작해보자라는 제 철학에서 벗어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함수 컴포넌트 안에서만 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부분은 다시 에러가 안 뜨도록, 여기 두면 안 되겠구나. 여기 에러가 안 뜨도록 이쪽에 두고 다시 설명 시작할게요. H1 태그 밑에 보면 count라고 이제 중괄호 쳐놨죠. 중괄호 써서 화면에 붙일 겁니다. 화면에 붙인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0. 지금 카운트 설정해 놓은 게 화면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버튼 달아놨네요. 여기 이 버튼. 여기서 이벤트 핸들러가 나왔네요. 클릭을 하면 setCount가 실행이 되고, 클릭을 하면 setCount가 실행이 되고, 파라미터로 count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옆에 onClick은 아까 말했듯이 이벤트 핸들러예요. 1장 HTML에서 설명했듯이 이벤트 핸들러는 리액트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HTML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벤트와 이벤트 핸들러 뭐라고 했죠? 까먹었을까봐. 이벤트는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행동을 말합니다. 클릭, 드래그, 스크롤, 타이핑, 화면 사이즈 줄이기 등등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작 이벤트예요. on이 앞에 붙으면 이벤트 핸들러를 의미하는데 이벤트 발생 시 동작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게 on 붙었을 때 이벤트 발생 시 동작하는 함수를 말해요. 리액트에선 HTML과 문법을 조금 다르게 씁니다. 첫째, onClick이 아닌 onClick, 즉 낙타법 쓴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쌍따옴표 대신에 중괄호 씁니다. useState 훅에서 핵심적인 두 줄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 두 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count는 우리가 만든 state입니다. count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궁금하면 바나나로 바꿔봐도 잘 동작해요. 그 옆에 있는 setCount는 count를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관습적으로 set이라는 글자 다음에 담당하는 state 이름을 적어줍니다. 내 멋대로 이름 지어도 잘 동작하는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름 지어주면 나중에 훨씬 관리하기 편하겠죠? 즉 useState라는 훅은 두 가지 엘리먼트로 구성된 하나의 배열을 리턴하는데 state와 state를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useState의 파라미터로 사용된 0은 우리의 state인 count의 초기 값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죠? 5를 넣으면 5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onClick 이벤트 핸들러는 파라미터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받죠? 근데 누르면 이라는 뜻이에요. 실행 시 리턴 값으로 setCount 함수를 실행합니다. 왜? 소괄호 썼잖아요. 소괄호는
함수를 실행한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setCount 함수의 파라미터로 카운트를 어떻게 변경할지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액트는 화면 전체가 아니라 바뀌는 그 부분만 다시 렌더링합니다. 전체 실행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버튼 클릭하면 스테이트로 설정한 카운트가 변경되고 해당 부분만 다시 렌더링 됩니다. 즉 새로 고침 없이 부드럽게 스테이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마치 설치된 프로그램, 다른 말로는 이제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한다고 해서 웹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웹 앱 이전의 웹 개발은 고급 개발자로 취급 안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프론트 개발자, 웹 개발자는 뭐 그냥 짜져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프론트 뭐 그거 그냥 디자이너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웹 앱 시대 이후로, 정확하게는 AJAX가 등장하고 나서입니다. 리액트 훅이 이 시대를 연 게 아니에요. AJAX라는 기술이 나오고 구글 지도, 구글 어스라는 게 나온 이후로 다른 개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아니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게 가능해? 이게 구글 지도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 굳은 뭐 지도 검색하면은 뭐 그 신흥루 짜장면집,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집 어디 있는지 딱 나오고, 여기는 뭐 새로 고침 일어나나요? 새로 고침 안 일어나죠 지금. 뭐 이런 정보들 볼 수 있고, 뭐 리뷰 나오고, 여기서 물론 리뷰를 쓸 수 있고,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거예요. 뭐 다른 기능도 있을 수 있죠. 길 찾기라든가, 여기서 위성으로 보고 싶으면 위성으로 짠하고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 일어납니까? 새로 고침 안 일어나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리액트 훅으로 쓴 기술이 아니고, 리액트로 이런 기술을 한 게 아니고 AJAX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쳐줄게. AJAX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최초로 이제 그 적용해서, 아니 최초로 적용화가 아닌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 깜짝 놀라게 한 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구글 지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개발자들 깜짝 놀랐죠. 아니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게 가능해? 우리는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리액트 훅을 통해서 새로 고침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환경만 브라우저일 뿐, 네이티브 수준의 웹을 또는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진짜 네이티브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개발자 대우를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유즈 스테이트 훅이 뭔지는 알아봤으니까 시간도 지났고 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